네, 안녕하세요. 파이아이 코리아의 문영록입니다. 파이아이 CDL에 참석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행사는 해마다 1000명 이상 모여서 시행했던 단일 보안 규모의 최대 행사였던 파이아이 CDL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 이슈로 작년에 이어 다시 올해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격자의 방식으로 검증하라라는 내용으로 인텔리전스와 보안 시스템에 대한 검증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행사 중 마지막에 중간중간 퀴즈, 마지막에 설문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제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넓고 쾌적한 장소에서 일일이 뵙고 인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다소 이제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파이아이 2021년 CDL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세션의 시작을 파이아이 코리아 전수홍 지사님 통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파이아이 코리아 지사장 전수홍입니다. 오늘 CDL 행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올해 행사는 작년 전체 온라인 행사에서 산업군별로 좀 더 세분화, 전문화시켜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과 같은 국가 배후의 여러 가지 해킹 사건을 저희가 들여다보면요, 그들은 해킹의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욱더 많고 강력한 그런 해킹 정보와 그런 해킹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그런 의미에서는 해외 유학파, 글로벌 해킹 기업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국내 보안 기업 또한 선제적인 보안, 그리고 실천 가능한 액셔너블 인텔리전스, 그리고 보안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적합성 검증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 간결한 내용으로 의미 있게 내용을 준비하였으니 적극적인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본 웨비나의 첫 번째 순서인 인텔리전스 기반의 보안성 검증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파이아이 코리아의 기술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강양호 수석님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수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파이아이 강양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점은 인텔리전스 기반의 보안성 검증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난 주말에도 제가 이제 조금 뉴스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근데 여전히 이제 공격자들은 네. 예, 기술적인 지금 결함으로 제가 준비했던 장표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네,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도 제가 뉴스 검색을 좀 많이 해봤는데 여전히 이제 해커들은 활발히 이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어떤 푸드 서비스를 하는 서플라이 체인에 랜섬웨어 공격이 있었고요. 그리고 EA라고 하는 피파 온라인 다들 아시죠? 피파 게임의 어떤 배급사인 EA 소프트의 소스 코드가 탈취되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1.2TB 가량 유출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아시아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격 그룹들의 활동이 또 지난 주말간에도 활발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들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보안 정책들을 이제 설정을 하고 목표를 설정을 하는 그런 얘기죠. 이 설정된 보안 정책을 기반으로 이제 보안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팀 단위로 움직이는 이런 전체적인 어떤 기업 전반의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맡아서 하게 되는데, 사실 재미있는 점은 공격하는 해커들도 팀 단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어떤 취약점을 이제 리서치하는 그런 역할의 담당자도 있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실제로 이제 악성 코드를 개발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이제 배포하고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인프라 담당자가 또 배정이 되어 있고,
됐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탈취를 하고 네트워크 흐름들 그러니까 빅팀의 활동들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분석가도 있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이런 오퍼레이터들로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흡사 저희가 보안팀이 운영되는 것과 똑같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공격자들도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뭐 실제 공격자들이 직접 공격 그룹 대 빅팀 이렇게 1대1로 매핑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공격자들이 이제 서비스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서비스화를 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실제로 기술력이 낮은 어떤 그런 공격자들도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어떤 높은 공격력을 가진 공격자로 이제 탈바꿈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사이버 범죄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많이 기사화되고 뉴스화가 됐는데 이것들을 보통 부를 때 저희가 사이버 크라임 애저 서비스 혹은 랜섬 애저 서비스 이런 식으로 애저 서비스라는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주니어들도 높은 공격력을 가지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유효한 공격 빈도가 기존에 대비해서 많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기업에서 보안 담당자들이 엄청 많지가 않죠. 근데 주니어들도 높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공격자들보다 훨씬 많은 공격자들이 우리의 기업에 침투를 하려고 시도를 한다. 이렇게 좀 시사점을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늘 세션을 준비를 했는데 진행하기 전에 광고부터 좀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맨디언트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맨디언트의 스레트 인텔리전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의 무료 버전이 고객들에게 이제 배포가 되고 있고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QR 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으신 다음에 접속을 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이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수영님, 여기서 잠깐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지금 내용으로 보면은 맨디언트 어드밴티지 프리미엄입니다. 그럼 프리미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무료 버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유료 버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의 차이는 어느 정도의 갭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이제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뭐 전략 레포트라든지 아니면은 임원진을 대상으로 한 레포트 그리고 실제 스트레트 액티비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드리는 그러한 레포트들이 유료 버전에서 제공이 돼야 됐고 맨디언트 리서처들이라든지 아니면 IR 사고 조사를 하는 분석가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는 데이터의 인풋을 하는 IOC들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널리 알려져 있고 모두가 알아야 하는 그런 레포트와 액터의 프로파일 정보 그리고 말웨어의 프로파일 정보 그리고 그에 대한 IOC 정보들은 이제 제공을 해드려서 실제 업무에 사용을 하실 때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정보들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본격적으로 인텔리전스를 업무에 적용하지는 않았더라도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면서 접목을 해보고 한번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충분한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 스레드 인텔리전스를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 이런 스레드 인텔리전스를 업무에 녹아내서 이제 프로세스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뭐 돈을 먼저 이제 지불을 하고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무료 버전의 어떤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경험해 보시고 향후에 업무를 개선을 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진행을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알아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뭐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건이 돼버렸죠. 미국의 이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미국의 기름의 운송을 하는 그런 파이프라인 서비스 회사가 있습니다. 기간 산업이죠. 그러니까 텍사스에서 뉴저지까지 8,850km에 달하는 송유관 시스템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서 차단이 되는 그런 사건이 지난 5월에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 자체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단기간 내에 해결을 하지 못하고 비트코인을 지불을 하고 이제 고코화하는 코드를 받아서 이제 수습을 했습니다만 완벽하게 이제 수습은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그런 저희가 이 사건으로 나왔던 모두가 알게 되었던 그런 사실 중에 하나가 다크사이드라는 랜섬웨어에 대해서 다들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다크사이드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조직화된 공격자 그룹이 어떤 라스, 그러니까 랜섬 애저 서비스의 그런 일환으로 공격이 수행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두가 다크사이드에 대한 인텔리전스를 이제 원하게 되고 그러한 레포트들을 이렇게 받아봐서 분석을 하실 거예요. 사실 인텔 레포트라는 거는 레포트 문맥에서 그런 어떤 IOC도 있지만 문맥에서 그러한 TTP 테크닉, 택틱, 그리고 프로시저 등을 이제 파악을 해서 이러한 어택 라이프 사이클을 뽑아내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기능 그리고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다크사이드 같은 경우에 저희가 레포트라든지 IOC들을 살펴보면은 처음에 이니셜 컴프로마이즈 초기 침투를 할 때 소닉 월 VPN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SQL 인젝션 같은 공격 코드와 유사한 그런 취약점을 이용해서 초기 침투를 한 다음에 코발트 스트라이크 비콘의 마레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어떤 초기 구축을 하고 뭐 미미카치와 같은 내부 내장된 툴로 에스컬레이션, 프리빌리지 에스컬레이션을 하고 이러한 활동들을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이런 택틱을 뽑아낸다라는 정보가 인텔리전스 레포트의 문맥으로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알기로 지금 이 다크사이드가 콜로니얼의 공격에 주요 공격을 했던 뭐 그룹이라든가 공격 기법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콜로니얼 사태는 제가 알기로도 그 굉장히 해커 집단들이 사회적 파장을 크게 일으키고 또 금전적인 수익까지 얻은 굉장히 성공한 공격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알기로도 파이아이의 맨디언트 팀이 이번 사고에 대한 침해 등 복구를 위해 투입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아까 화면에 보여주신 다크사이드의 전략과 전술, 뭐 TTP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정보들은 그들이 맨디언트 컨설턴트들이 현장에 투입해서 뽑아낸 정보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경로로 뽑아낸 정보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네, 다크사이드라는 랜섬웨어는 지금 올해에 이슈가 되었던 버전은 2.0 버전이고요. 사실 다크사이드 1.0부터 맨디언트가 추적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활동들을 포착하고 있었던 그런 랜섬웨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가 맨디언트 인텔리전스에 올라와 있었고 마리아 프로파일 그리고 IOC 정보들이 기존에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었던 그러한 정보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파이아이가, 이런 다크사이드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수집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미 알고 있었던 전략과 전술일 텐데요. 그러면은 이러한 정보들을 그 콜로니얼이라는 그 회사에서 미리 습득을 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보안 검증을 해보거나 잘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해봤다라고 하면 이번 사건은 막을 수 있었던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공격이라는 거는 여러 과정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하나만 막는다라고 뭐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 라이프 사이클 안에 있는 테크닉들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초기에 구축을 해 놓았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랜섬웨어 이제 침투를 당하지 않았을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 다크사이드라는 어택 라이프 사이클을 화면을 보면 굉장히 기술적인 요소들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이제 확인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공격들은 와이트 어택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어떻게 공격이 수행이 되는지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와이트 어택 프레임워크는
기술적인 부분 말고 사회공학적인 공격 기법들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형태의 시큐리티 프레임워크인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 장비에서 제대로 대응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볼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뭐 대표적으로 다크사이드의 대표적인 이제 공격 테크닉 중에 커맨드 앤 컨트롤 영역의 뭐 어떤 내용을 보면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이라는 공격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마이터텍 프레임워크를 참조를 해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공격을 이제 막아내야 되고 설정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파이어아이 이제 맨디언트 어드밴티지에 보면은 실제로 어떤 공격을 흘려보내거나 아니면 어떤 공격 기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샘플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그런 공격 기법들을 보안 장비에 점검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전체 프레임워크를 다 이제 적용을 해야 다크사이드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걸 다 사실 손으로 공격을 뭐 작성을 해가지고 뭐 날려본다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로그를 취합을 해서 실제로 타임스탬프를 맞춰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다 손으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격 기법들도 굉장히 많고 이거를 뭐 메타스플로이트 같은 취약점 뭐 공격을 해보는 점검 도구로 이제 계속 다 날려봐야 되는데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손으로 하기에는 하나만 하기에도 너무 힘든 작업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동화된 무언가의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보안 솔루션들을 굉장히 많은 보안 투자를 통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 투자를 고비용으로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 우리 이 장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검증을 해보기는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하고 있는지는 뭐 반신반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맨디언트 컨설턴트들이 IR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를 가서 저희 이제 매니지드 디펜스라고 하는 관제 서비스도 있는데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실제로 테스트한 공격의 53%가 미탐이고 그리고 보안 툴에 의해서 탐지된 공격은 26%밖에 안 되고 차단된 공격은 3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전체 100%를 공격을 날렸다고 했을 때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공격은 단 9%밖에 안 된다라는 통계 자료를 저희가 좀 뽑아내서 레포팅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 공격이 많이 일어나지만 대부분의 공격이 탐지도 되지 않고 인지도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로 귀결이 되는데요. 맨디언트 시큐리티 밸리데이션이라는 솔루션은 어떤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액션, 공격 액션들을 실제 보안 장비에 날려봄으로써 상시적으로 그리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보안 장비가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의 액션들, 그러니까 공격 기법들은 맨디언트 어드밴티지, 그러니까 스렛 인텔리전스에 포함되어 있는 인텔리전스 정보를 기반으로 그런 액션들이 작성이 되고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실제로 아키텍처로 좀 구성을 해 보면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공격, 내부에서 내부로 전파되는 공격, 그러한 공격 구간, 그러니까 공격 네트워크 라인 혹은 엔드포인트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각각의 보안 솔루션이 적시에 잘 탐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데모 시연을 준비를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데모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데모 시연에 앞서서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다양한 기법으로 네. 공격자들의 방식으로 내부 보안 시스템들을 점검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웨비나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취약점 분석 도구, 취약점 진단 도구와 유사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질문은 저도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근데 사실 결정적인 차이로 점검을 해야 되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취약점을 점검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보호를 해야 되는 대상 자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통칭을 해서 취약점 점검 도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맨디언트 시큐리티 밸리데이션은 그 취약을 해야 되는 보호 대상 자산들을 보호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들이 있어요. 그 보안 솔루션들이 정상적으로 어떤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 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안 이벤트를 들어오는 공격에 맞게 잘 뱉어내는지 생성해내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준비하신 데모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데모 영상이 아니라 직접 시연이신 거죠? 네, 실시간으로 이제 시연을 해드리게 될 거고요. 뭐 물론 이제 결과를 이제 테스트를 실행 버튼을 누르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결과는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놨고요.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실시간 시연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쇼를 먼저 마침을 하고 제 노트북입니다. 네, 제 노트북이고요. 제가 이제 준비한 저희 화면이에요. 이게 시큐리티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저희 MSV 화면이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미리 구성을 해놓은 공격을 서로 실행을 하는 액터들, 그리고 액터들 간의 네트워크 구성도가 이렇게 처음에 화면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화면의 구성들을 보면은 어떤 보안 장비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를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저희 이제 데모 랩 화면이기 때문에 FireEye 장비, 그리고 FireEye 장비가 이제 엔드포인트에 설치가 있는데, 엔드포인트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디펜더들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OS 안에는 엔드포인트 HX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요 보안 솔루션들이 제대로 우리가 어떠한 공격을 날렸을 때 보안 이벤트를 발생을 하는지를 지금 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우리가 공격을 많이 날려보면은 아까 전에 이제 시큐리티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안을 잘 대응을 하고 있는지 판단을 해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어떤 디멘전 기반으로, 그러니까 전체 영역에 대해서 어떤 시큐리티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린 라이트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레드 라이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한눈에 이제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오늘 뭐 다 녹색이었는데 내일 빨간색으로 변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보안 솔루션은 뭐 그 전에 이제 이슈가 있어서 장비가 제대로 동작이 안 되고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맵 형태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전체 마이터 프레임워크 기반의 어떤 택틱들이 있는데, 요것들을 지금 점검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정상적으로 탐지가 되고 어떤 것들이 대응이 안 되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요거를 익스팬드를 해보면 전체 시큐리티 솔루션들이 요 택틱들에 대해서 대응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는지를 조금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데이터들은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어떠한 잡을 돌려서 공격들을 날렸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 우리가 그럼 이런 공격들을 어떻게 실행을 해보고 작성을 해보고 날려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점검을 해볼 수 있는지를 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라이브러리라는 화면에 액션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네, 로딩이 좀 있네요. 네, 금방 나올 것 같아요. 네, 실제 테크닉 하나하나는 액션스라고 하는 어떤 공격 한 번 날리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요거는 공격 행위 하나를 액션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요것들은 이제 그룹핑을 해서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든 다음에 시퀀셜하게 테스트하는 조합은 시퀀스라는 그룹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액티브 디렉토리에 대한 공격 기법들을 그룹핑한 공격들이 이렇게 딱 묶음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전체 어떤 토픽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뉴스 기사에 나와 있는 그런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을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어떤 공격 세트를 점검을 해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오늘 시연을 해보려고 하는 건 아까 전에 이제 코로니아 사태 때 말씀을 드렸던 다크사이드라는 랜섬웨어가 어떤 택틱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크사이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간편하게 요 다크사이드 랜섬웨어 오퍼레이션스를 이제 누르면 요것들이 어떠한 순서로 그룹핑이 되어 있고 어떠한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의 공격 영역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지가 미리 짜여져 있습니다. 뭐 초기 구축 그리고 수상한 파일에 대해서 이제 트랜스퍼를 하거나 아니면 뭐 데이터를 유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시트 통신을 한다라는 어떤 공격 세트가 짜여져 있고요. 그냥 여기에서 이것들은 다크사이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과 유명한 마레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공격 세트들을 실행만 하면 됩니다. 물론 요거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자에 맞게 공격을 그룹을 이제 다시 만들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시간 관계상 그 그룹을 만드는 거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준비된 세트를 실행하는 식으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격을 이렇게 이밸류에이션을 누르게 되면은 요 공격 세트가 당연히 단계에 따라서 어디에서 어디로 그러니까 엔드포인트에서 벌어지는 일이냐 네트워크에서 벌어지는 일이냐에 따라서 이게 탐지가 돼야 되는 장비들이 다 다르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사인만 해주면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어사인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화면을 눌러보면 요거는 소니걸 취약점을 이용해서 어떤 공격을 실행시키는 그런 공격 테크닉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공격 테크닉에 대해서 이렇게 디스크립션이 나와 있고 어디에서 잡혀야 하는 장비인지가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디렉션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액션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네트워크 구간에서 탐지가 제대로 되어야 정상이다라고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assign 액터를 누르고 여기 외부가 네 일단은 외부가 지금 없어서 인터넷이라고 돼 있네요. 인터넷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구간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파일 트랜스퍼도 외부에서 내려오는 네트워크 구간에서 탐지가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트 통신은 내부에서 외부로 가겠죠.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데이터가 유출이 되는 경우에 엔드포인트에서 또 유출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실행이 되는 거는 엔드포인트에서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네, 프로텍트 시어터라고 파괴형 공격이라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악성 코드가 준비를 하면은 OS의 중요 정보를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엔드포인트를 못 쓰게 만든다든지 하는 실행을 하는 그런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 공격을 함부로 실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파괴한 동작들이 동작할 수 있도록 미리 골든 이미지를 어딘가에 등록을 해놓고 실행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프로텍트 시어터라고 하고 그 부분을 여기에 만들어 놨습니다. 이 공격 같은 경우에는 다크사이드가 가진 어떤 파괴형 공격들에 대해서 미리 세트를 준비를 해 놓은 거고요. 이렇게 설정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설정을 마쳤는데 준비가 끝났어요. 지금 액터가 어떤 액터에서 공격을 날려야 하는지 어떤 디렉션으로 가야 하는지 정도만 지금 세팅을 해놨고 바로 실행 버튼을 누르면 그럼 이제 그 공격을 진행하는 건가요? 네, 이제 공격을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설정을 했던 것들이 바로 이렇게 화면에 나오게 되고, 만약에 디렉션과 아니면 뭐 소스 액터, 데스티네이션 액터가 잘못됐는지 확인만 한번 해주고 run now를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이거는 네, 굉장히 사실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금방 나오네요. 네, 지금 진행 중이고요. 진행 중이면 공격 단계에 따라서 실제로 여기서 데이터가 하나씩 채워지게 될 텐데 이거를 기다릴 수는 없으니
기다리는 동안에 사실 그러면은 뭐 궁금하신 것도 있으실까요? 지금 방금 든 생각인데요. 네. 어떤 기업 내 운영하는 특정 보안 시스템이 네. 탐지와 차단을 하는 역할을 할 텐데 네. 어떤 룰과 어떤 프로세스, 과정에 의해서 차단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어떤 룰이 잘못된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검증을 해본다라는 얘기의 의미는 장비가 이벤트를 제대로 뱉어내고 있는지, 생성해내고 있는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잘못된 정보를 생성해내고 있는 부분도 판단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 만약에 잘못된 정보를 뱉어낸다라는 얘기는 잘못 설정이 되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어떠한 공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차단이 되어야 하는데 탐지 모드로만 동작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이제 잘못 설정된 경우겠죠.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공격 시나리오를 실행을 해 봄으로써 장비들이 제대로 이벤트를 생성해 내는지 혹은 잘못된 이벤트를 그러니까 잘못 설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화면이 결과가 네, 바로 이제 네. 뭐 쭉쭉쭉 진행이 되고 있죠. 뭔가 지금 이제 not blocked가 있고 뭐 이벤트가 없다고 나오는데 요걸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미리 제가 실행을 해 놓은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젯밤에 돌려놨고요.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네, 똑같은 과정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아까 전에 엔드포인트 그리고 윈도우즈 디펜더, NX 저희 랩에 준비되어 있는 테스트 장비로 이제 다크사이드 이벤트를 날렸을 때, 소니걸 같은 경우에는 뭐 안타깝게도 네, 이벤트가 블록되지도 않았고 이벤트가 발생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설정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파일을 트랜스퍼하는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이제 떴는데 실제로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이벤트니까 트로잔, 뭐 숏컷, 제너릭 이런 이벤트들이 여러 개가 발생을 했다라는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 요 상태를 보면은 랩이기 때문에 차단이 안 되고 탐지만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결과를 한눈에 아실 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블럭이 안 되는 설정이다라고 되어 있는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특이사항으로는 엔드포인트에 설정되어 있는 지금 어떤 장비가 이벤트를 뱉어냈을까요? 보면은 네, HX가 블럭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 HX가 있죠. 네, 엔드포인트 시큐리티가 HX를 의미를 하는데 이벤트를 블럭을 했지만 이벤트는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이 의미는 이벤트가 지금 엔드포인트는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으나 이벤트가 연동이 되지 않아서 SOC 팀, 그러니까 관제팀에서 지금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간단한 시연을 통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공격들에 대해서 좀 테스트를 해봤고 장비가 어떻게 이벤트를 생성해내고 어떠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추가적인 질문이 뭐 혹시 있으실까요? 네. 네, 뭐 데모션 주시는 거 잘 봤습니다. 굉장히 네. 이해가 확실히 화면을 보니까 잘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질문 사항이 드는 거는 네. 이와 같은 지금 한 시나리오는 최근에 공격이 있었던 닥사이드에 대한 시나리오를 공격 기법에 넣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검증을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만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적절한 텀이 있는 것일까요? 네, 두 가지 경우에 당연히 다 해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격 세트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즉각 우리 장비들이 제대로 기능을 동작을 하고 있는지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갖추고 있는 보안 태세들이 내일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모레도 갖추고 있는지, 상시적인 똑같은 테스트를 매일매일 스케줄링을 걸어서 이제 스케줄을 걸어서 실행을 해보면 이러한 태세에 대해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네. 특정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사용됐던 공격 기법을 테스트해 볼 수도 있고 네. 그 이전에 상시적으로 계속 테스트를 해보면서 기업 내부의 보안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또는 설정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라고 네, 볼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네요. 만약에 그러니까 어떠한 지금 잘 제대로 되어 있고 아까 전에 히트맵에서
보여주었던 이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다 그린라이트로 바꿔놨다라고 하고 스케줄을 걸어서 매일매일 상시 점검을 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그리고 내일 만약에 스케줄 한 결과가 빨간색이 뭐가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거는 지금 어제 잘 갖추어진 보안 형상이 오늘은 관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고 오늘 즉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시 점검을 통해서 우리의 보안성의 수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시켜 나가는 결과로 좀 얻을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 강양호 수석님 통해서 그 인텔리전스 기반의 보안성 검증을 위한 툴을 저희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다음 순서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퀴즈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인텔리전스 기반의 보안성 검증을 하기 위한 저희 파이어아이의 플랫폼은 MSV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퀴즈에 대해서 당첨자분들은 저희 그 채팅창에 올려주셔서 그 선착순으로 5분께 준비한 선물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는 MSV의 MSV는 SV가 Security Validation의 약자입니다. 그렇다면 M은 무엇의 약자일까요? 이게 첫 번째 퀴즈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답을 남겨주시면 좋고요. 한글 또는 영문 다 괜찮습니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뽑아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고, 선착순을 하는 이유가 어떤 누구도 제가 랜덤하게 뽑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가장 공정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어떤 분이 당첨되셨는지는 다시 한번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세션으로 저희 파이어아이에서는 매년 맨디언트 팀에서 엠트렌드라는 리포트를 발간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이제 엠트렌드 2021에 대한 리포트가 얼마 전에 발간이 되었는데요. 그 리포트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과 서머리에 대해서 파이어아이 코리아의 기술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오진석 상무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이어아이에서 기술 총괄을 맡고 있는 오진석 상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어아이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M트렌드 보고서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트렌드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매년 RSA 기간인 한 2월, 3월 정도에 발간을 해서 RSA 기간 동안에 오신 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리포트였는데요. 올해는 이제 온라인으로 RSA가 진행이 되면서 기간이 조금 늘어서 4월에 발간이 되었고 저희가 한글 번역 작업과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제 준비를 하느라고 조금 소개가 드렸습니다. M트렌드 리포트를 많이들 아시겠지만 12년째 발간하고 있는 매년 발간하는 정기 리포트입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좀 생소한 이야기로 청소한 내용으로 좀 보셨지만 지금 아마 익숙한 내용이실 거고요. 올해 2021년 보고서에는 이제 19년 10월 1일부터 20년 9월 30일까지의 데이터를 다 바탕으로 모든 통계와 데이터를 뽑은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M트렌드 리포트 2021년 보고서에서 주요한 쟁점을 몇 가지를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가 맨날 말하고 있는 듀얼타임 공격 지속 시간이라고 하는 그 듀얼타임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듀얼타임은 416일이었어요. 평균 지속 공격이 지속했어요. 416일이었는데 2019년도에 56일, 2020년에는 24일로 한 달 미만으로 줄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의 데이터를 봤을 때 가장 컸던 거는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랜섬웨어에 대한 어떤 태동의 변화가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파이어의 여러 가지 그 공격 그룹에 대한 정의 보고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공격 그룹 중에서 핀이라고 하는 금전적인 목적을 하고 있는 공격 그룹의 11번째 그룹인 핀11이 여러 가지 이제 준비 단계를 거쳐서 확정되는 단계로 어나운스가 되었다는 게 또 하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모르시면 안 될 만큼 솔라윈즈, 선버스트, UNC 2452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그 주요한 아주 서플라이 체인의 주요한 공격이 아주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팬데믹 상황의 어떤 위협들, 이런 내용들을 잠깐 짚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 중에서 인터널 디텍션 그 뭐 여러 가지 그 얻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인터널하게 그 뭔가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했던 어떤 비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피싱은 여전히 이제 유효한 공격이었다는 것을 두루두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숫자로 보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하게 공격 지속 시간 드웰 타임이 24일로 현격하게 10년 전에 400일대였던 게 24일로 어떤 큰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저희가 그 맨디언트가 침해 사고 조사를 했을 때 많은 경우 중에서 그 모든 경우 중에서 전체의 25%가 랜섬웨어에 대한 침해 사고 조사였다. 반대로 말하면 랜섬웨어가 얼마만큼 비중 있게 다뤄지는지 저희가 접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어떤 공격 그룹에 대한 어떤 공격에 있어서 침해 사고 조사를 들어갔을 때 하나의 공격 그룹이 아닌 여러 개의 공격 그룹이 한 조직, 한 기업을 타겟팅해서 동시에 공격하는 그런 거를 저희가 멀티플 트랙 그룹의 액티비티라고 하는데, 이런 공격의 그 빈도수가 전체의 한 29% 정도. 반대로 말하면 한 4건 중에 한 건, 4건 이상, 4건 중에 한 건 이상이 실제로 여러 개의 공격 그룹이 한꺼번에 공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경험이고요. 그다음에 59%가 인터널, 내부에서 여러 가지 내부의 SOC 팀의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안 시스템에 의한 어떤 활동에 의해서 위협을 감지했다.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이터 프레임워크 전체 굉장히 많은 그 항목 중에서 63%의 테크닉이 실제로 공격에 쓰여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뒤쪽에서 한번 언급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에 대한 공격자에 대한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에 56일이었던 데이터가 2020년에 24일로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을 수치화를 좀 보면은 2011년, 10년 전의 데이터를 보면 416일이었어요. 저희가 아시아에서 드웰 타임을 처음 얘기한 게 2013년, 2014년쯤이었기 때문에 한번 그 기업 내에 들어온 공격자들이 언제 들어왔냐면 1년, 거의 1년 전에 들어왔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이게 이제 한 달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만큼 내부의 조직들의 보안 운영 조직의 성숙도라든지 아니면 많은 그 AI 머신러닝 기법의 여러 가지 운영 체제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소위 말하는 보안의 레질리언스가 많이 확보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의미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재미있는 게 랜섬웨어에 대한 공격 공격 빈도수를 한번 확인해 보면 2019년의 활동의 빈도수는 전체 공격의 활동, 침해 사고의 어떤 사건 사고의 14% 정도만 랜섬웨어의 공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랜섬웨어가 그냥 암호화하는 공격이기 때문에 딱히 조사를 한다거나 하는 게 없이 복구 플랜을 만드는 게 이제 일반적이었다 그러면 한 14% 정도는 뭔가 침해 흔적과 함께 데이터 유출과 함께 그런 이제 활동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라스 개념의 랜섬웨어 활동이 있었다면 2020년에 25% 증가했습니다. 2021년에 어떻게 될까요? 아마 더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한 일반적인 드웰 타임은 24일이지만 랜섬웨어에 관련된 조사를 해봤더니 5일 정도면 확인이 되었다. 이 의미인즉슨 랜섬웨어는 표면적으로 빨리 드러난다는 거죠. 공격자가 이제 우리가 공격의 수행을 다 했으니 그 다음에 니네가 빨리 알아채고 우리한테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하기 위해서
쉐이밍 사이트 여러 가지 포털에다가 그런 기사를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랜섬웨어에다가 뭐 감염을 시키고 그 안내 구문을 주기도 하고 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좀 나고요. 24일이라는 데이터, 델타 24일은 랜섬웨어만 조사한 건 5일죠. 5일로 굉장히 짧고 그다음에 랜섬웨어가 아닌 진짜 APT 공격 같은 그 인트루션 공격들은 45일이라는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평균을 내봤더니 24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극명히 갈리는 그런 공격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의미 있는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조직들이 대응을 했냐? 이것도 이제 2011년과 비교해보면 너무 극명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1년에는 자체적으로 조직 내에서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했던 게 전체의 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94%는 조직들이 발견하지 못한 걸 우리로 따지면 뭐 키사나 다른 기관이나 아니면 협력 벤더나 이런 곳에서 침해가 당한 것 같으세요. 지금 이런 데이터가 확인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기사가 나거나 아니면 비밀리 알려주거나 하는 정보를 통해서 조사가 시작된 게 94%죠. 2020년에 어떨까요? 2020년 데이터를 보면 59%가 자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보여주는 것 같고요. 외부에서의 그 데이터는 인지는 41%로 굉장히 보안의 성숙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의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어떤 회복력과 어떤 저항력 그리고 많은 경험치들이 이제 많이 공유되고 많이 이제 잘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알게 된 소스에 대한 부분들을 리진별로 좀 정리를 해보면 아시아 퍼시픽은 작년에 이제 내부에서 알게 된 데이터 인터널 디텍션 레이시 27%로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USA 기준으로 52%의 그 내부 디텍션 레이시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었죠. 근데 2020년에는 52%로 굉장히 큰 성장을 한 걸 볼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평균치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내부의 어떤 위협 탐지 능력이 전반적으로 올라갔고 APEC은 굉장히 큰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APEC 내에서도 APEC이 이제 굉장히 많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던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APEC 내에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의 움직임들이 많이 국가적으로 많이 협력체를 갖고 있게 된 것도 많이 이제 큰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공격 그룹들이 어디를 많이 타겟했을까요? 많이 관심이 있을 부분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조사했을 때 1년의 기간 정도 봤을 때는 비즈니스 앤 프로페셔널 서비스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면 MSSP 사업자라든지 컨설팅 사업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외적인 서비스하는 비즈니스 컨설팅 프로페셔널 서비스하는 영역들에 대해서 타겟팅이 되었고 또 하나는 리테일, 빠질 수 없는 영역이죠. 리테일 영역과 병의료원,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병의료기관 산업군에 대한 공격들은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고 파이낸스, 또 헬스케어, 뭐 하이테크놀로지는 지속적으로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런 이제 공격 계산 그룹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상황에 관련해서는 APT-30, APT-41, UN788, UN1062 많은 아시아권에 있는 공격 그룹들이 많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공격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팬데믹 상황을 철저하게 이용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격이 들어왔을 때 어떤 기법으로 들어왔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피싱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피싱으로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메일 스피어 피싱의 공격들이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약간 아이러니하게 실제로 보면 피싱의 비율보다 익스플로이팅의 공격의 비율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익스플로이팅의 비율이 많다는 것은 랜섬웨어의 공격의 시작점들이 이메일 피싱을 시작하게 한다기보다는 이메일의 약간 그 사회공학적인 피싱과 더불어서 실제 공격 벡터는 네트워크를 통한 익스플로이팅 공격이 많이 감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의 수준은 약간 제가 볼 때는 뭐 저희가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를 하지만 발견된 최초 공격 벡터가 이거였다라고 확인된 거에 대한 통계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못 찾은 것도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정할 수도 있지만 이메일에 대한 공격 흑별 피싱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부분 사용자의 네트워크 행위를 통해서 감염되는 것들이 시작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시사점입니다. 또 하나 이제 파이낸셜 게인은 그 공격자가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 공격 그룹에 의해서, 라스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 서비스 리셀링 개념의 어떤 공격 그룹들은 한 2% 정도 상대로 적었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파이낸셜 게인을 얻기 위해서 데이터를 가져가는 그런 공격 행위도 여전히 증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누가 공격을 했는지를 보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파이어아이는 APT 1번 그룹부터 APT 41, 핀 11번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그룹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는 공격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현재 한 2,400개에서 2,500여 개의 공격 그룹들, 카테고리들을 이제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격 그룹들은 사실 저희가 UNC라고 해서 템포러리하게 공격의 활동들을 특징들을 모아서 이렇게 트래킹하는 걸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공격 그룹이 템프 그룹으로 바뀌고, 템프 그룹이 APT 그룹이나 핀 그룹으로 바뀌는 단계를 거치는데, 네, 지금까지 M트렌드 2021에 대해서 오진석 상무님께서 내용을 준비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세션까지 마쳤고요. 지금 저희가 또 준비한 그래서 두 번째 퀴즈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퀴즈는 아까와 같이 동일하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선착순으로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퀴즈는 이제 파이어아이는 작년 하반기에 이전에 이제 아이사이트 파트너스라는 회사에서 인수했던 인텔리전스 사업 비즈니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새로운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런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퀴즈는 파이어아이 인텔리전스 서비스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플레임으로 영어 또는 한국어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퀴즈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선착순으로 5분 선정해가지고 마지막에 안내드리고 가이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서로 최근 보안 사고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파이어아이 인텔리전스 기반으로 분석한 적용이 가능한 인텔리전스, 뭐 저희 영어로 얘기하기로는 액셔너블 인텔리전스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관련돼서 저희 맨디언트 솔루션 아키텍트인 김승준 상무께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이어아이 코리아에서 맨디언트 솔루션 아키텍트 롤을 담당하고 있는 김승준 상무입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고도화된 보안 사고를 컴플라이언스 기반의 솔루션 관점이 아니라 인텔리전스 관점에서 접근해서 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액셔너블 TI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차로는 최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더욱 가속화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사이버 보안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을 미래와 현재를 간략하게 얘기하고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공격 그룹의 공격 패턴과 기법들을 공격적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안 사고를 왜 우리는 미리 막아내지 못할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보안팀이 공격자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인 보안 사고 예방 및 조직의 보안 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파이어아이의 맨디언트가 제공하는 위협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보안 사고를 종합해서 수치화해 보면 미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가진 것이 다른 나라보다 많기 때문이겠죠. 경제적 규모나 그리고 전반적인 헤게모니 측면에서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데이터로는 한국이 세계 5번째로 사이버 공격을 많이 받았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공격자 그룹이 노릴 만큼 경제적, 정치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전기차,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등 여러 측면에서 선두그룹에서 선방하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 더 많은 공격들을 받지 않을까요? 정말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정보는 2025년을 예측하는 사이버 공격 피해 규모인데요. 약 1경 1천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1경이 넘어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분당 계산하면 222억 원에 달하는 피해 규모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되면서 공격자들이 공격할 수 있는 면들이 보다 넓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안전한 곳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최근에 보안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공격 해킹 사고로 예를 들어 하나 말씀을 드리면 바로 솔라윈즈의 모니터링 솔루션인 오리온 시스템 해킹 사건입니다. 이는 업데이트 파일에 멀웨어를 심어서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할 때 자연스럽게 악성 코드가 유포되도록 하는 공격이었는데 정말 고도화된 공격 기법을 사용한 그런 공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보안이 강력하다는 미국의 국가안보국, 미 대통령실, 미군 뿐만이 아니라 미 상위 10개 통신사, 그리고 포춘 500대 기업 중에 4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됐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해당 해킹과 관련해서 러시아 해외정보기관인 대외정보국에 소속된 해커 집단을 지목하고 있지만 러시아 외교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솔라윈즈 해킹이 지금까지 발생한 보안 사고 중에 최악의 보안 사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서플라이 체인 어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증명한 셈입니다. 또 다른 공격은 올해 5월 7일에 발생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셧다운 이슈죠. 대형 보안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름하여 다크사이드라고 알려져 있는 랜섬웨어에 대한 공격이었고요.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를 이용해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감염시키고 셧다운 시켜버렸습니다. 랜섬으로 440만 불, 하나로 약 49억 원 가치의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복구에 나섰지만 복구가 되기까지 수일의 시간이 걸렸고 제조 항만, 교통, 유통 등 정상적으로 기름이 공급되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랜섬웨어 공격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라스를 이용한 공격 중에 하나라는 것. 바꿔서 얘기하면 다크사이드가 아니더라도 다른 공격자 그룹이 사용하는 라스를 통해서 어느 곳이든 유사한 공격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랜섬웨어를 통해서 충분히 보안이 아주 강하다는 산업망까지 타격을 줄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유발시키면서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보안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하게 됩니다. 또한 법무부가 랜섬웨어 수사 우선순위를 테러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했고요. 연방수사국 FBI에 있는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 현재 약
100종이 넘는 랜섬웨어를 수사 중이라고 밝히면서 미국에 가해지는 사이버 공격 수준을 9.11 테러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대응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이버 전쟁의 서막이 오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도화되고 조직적인 공격 그룹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공격들, 사고들 중에서 2021년 올해 일어난 사고 몇 가지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보안 사고의 공격자 그룹이 대부분 러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러시아 특집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의도한 부분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러시아에 기반을 둔 바북 해킹 그룹에 의해서 워싱턴 DC 경찰국이 경찰 기밀 데이터를 도난당하고 그 랜섬에 대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CNA 미국 최대 보험회사는 4천만 불을 지급했죠. 하나로 약 44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을 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도시바 자회사의 경우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로 알려진 다크사이드에 의해서 740기가의 데이터를 도난당하고 협상 중이고요. 최근에는 브라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정육회사인 JBS USA가 랜섬웨어로 인해서 시스템이 다운되면서 6월 11일에 최종적으로 하나로 12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을 하면서 시스템 복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러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공격자 그룹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이었습니다. 산업군으로 보면 정부, 금융, 하이테크, 푸드 유통까지 다방면으로 노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보안 사고가 있는데요. 3월에 발생한 CNA 보험회사의 랜섬웨어 공격입니다. 공격한 랜섬웨어는 피닉스 라커로 에빌 콥이 제작한 헤이즈 멀웨어의 코드를 재활용한 랜섬웨어였는데 에빌 콥은 2019년에 미 재무부에 의해서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에빌 콥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 랜섬을 지불할 수 없도록 했던 거죠. 다행히 에빌 콥이 아니라 피닉스 공격 그룹에 의한 공격으로 랜섬을 지불할 수 있었고 시스템을 정상화시킬 수 있었지만 445억 원에 달하는 랜섬을 제공해야 했던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미리 예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다는 부분들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도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보안 강화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적 또는 정치적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이러한 고도화된 공격 기술이 사용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로지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이러한 공격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꼭 지금처럼 랜섬웨어를 통해서 시스템을 셧다운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보 수집만을 위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에 패권을 놓고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보가 나중에 더 큰 돈이 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지적 재산이나 기밀 정보의 보호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지만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교훈을 솔라윈즈 해킹 사고를 통해 저희가 얻었습니다.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죠. 이처럼 여러 목적에 따라서 국가 또는 단체의 막대한 금전적 지원을 받으면서 공격자 그룹들은 점점 더 전문화되고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스를 개발하는 공격자는 악성 코드 전문, 스팸 전문, 백도어 전문, 제로데이 공격을 위한 리서처 등 전문 분야의 개발자들을 플랫폼화된 라스를 지원하게끔 만들고 있는 거죠. 라스를 이용하는 단체 또는 공격자는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고도화된 공격 기법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격자는 더 쉽게 공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반대로 보안팀 입장에서는 공격에 대한 분석 및 추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자들은 이미 우리 보안 아키텍처 시스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격자 관점에서 전체적인 공격 패턴을 이해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고도화되고 있는 공격들의 공격 라이프 사이클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안 관리자분들에게 너무 익숙한 공격 사이클일 수 있습니다. 공격 그룹이 대상을 확정하면 그에 대한 정보 수집을 진행합니다. 네트워크, 시스템, 아키텍처, 그리고 조직 구조와 사람에 대한 정보까지 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발견된 허점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침투를 시작합니다. 최근 공격 중 92%가 이메일을 통해서 침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이터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우회해서 공격하는 기법들을 공격자들은 선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침투 후 바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중요 정보가 무엇인지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를 했을 때, 그리고 나중에 협상을 했을 때 고객들, 타겟되는 빅팀 입장에서 더 난처한 입장에 속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어떤 것인지를 찾겠죠. 그리고 수집된 정보를 외부로 전달할 때도 탐지 솔루션을 우회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쪼개고 암호화하고 난독화해서 또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유출하기 때문에 거의 그 데이터, 유출되는 데이터를 탐지하기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공격자들이 사용했던 툴, 로그들을 흔적을 지우고 최종 암호화 모듈을 이용해서 암호화를 진행한 후에 유출된 데이터와 암호화된 데이터를 볼모로 해서 협상을 시도하는 패턴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공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것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시스템 셧다운과 프랑스 도시바 자회사를 공격했던 닥사이드의 공격 절차와 공격 기법, 그리고 사용된 툴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것은 파이어아이 맨디언트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 조사팀으로 들어가서 분석된 내용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부분입니다. 각 공격 단계별로 서로 다른 공격 기법과 툴들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공격 그룹, 지원 국가, 공격 대상 국가, 산업군, 그리고 공격자들이 사용한 취약점 정보, 그리고 공격 툴, 그리고 공격 기법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위협 인텔리전스라고 부릅니다. 예리하고 스마트한 보안 관리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런 공격 그룹이 우리 조직을 공격하면 우리는 대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런 공격들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실행 가능한 위협 정보, 즉 액셔너블 TI의 그린라이트가 켜진 거죠. 네. 그럼 액셔너블 TI, 실행할 수 있는 위협 정보는 뭘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맵을 생각해 보죠. 제가 약속 장소를 가기 위해서 T맵을 검색하는데 여러 경로와 그에 소요되는 소요 시간을 같이 제공하게 됩니다. 근데 최소 경로를 보니까 1시간이 걸리는데 최소 경로를 보니까 40분이 걸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경로를 선택하게 되죠? 당연히 최소 경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유는 약속 시간에 늦지 않고 좀 더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이 제공되는 정보를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특정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액셔너블 TI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액셔너블 TI 관점에서 파이어아이가 생각하는 여러 솔루션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공격 전반에 걸친 공격 라이프 사이클에 대비하고 있는 보안 조직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조직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안 사고 발생 시 MSSP에서 수행하는 대응 업무는 IOC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정보를 통해서 보안 장비에 적용하고 추가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그니처를 업데이트하고 또 야라루를 적용을 해서 네트워크단에서 침투하는 그 침투 단계에서 탐지하고 차단하는 업무에 집중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SOC가 있었을 경우에는 SOA와 같은 추가적인 솔루션들을 이용을 해서 아티팩트 분석을 할 것이고 현재 공격과 기존에 발생했던 보안 사고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 대응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공격자가 사용하는 툴들에 대한 분석 및 공격 절차 그리고 공격 기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언급드렸던 제2, 제3의 다크사이드 공격이 발생을 하면 과연 우리 보안 조직, 보안 그룹에서는 이런 공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한번 자문해 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자의 패턴과 공격 기법에 대해서는 비영리단체로 알려져 있는 마이트어택에서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공격 그룹과 관련된 공격 절차 및 기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TTP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맨디언트는 FireEye 맨디언트에서 새롭게 리브랜딩한 위협정보 플랫폼입니다. 기존에 여러분이 사용하셨던 시큐리티 오퍼레이션을 위한 위협정보 외에 마이트어택 프레임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격 절차 및 공격 기법과 지정학적인 정보를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조직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공격들에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근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러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공격자 그룹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군에 대해서 러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공격자 그룹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TTPS 즉 전반적인 공격 절차 및 공격 기법이 무엇이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맨디언트 어드밴티지에서 마이트어택 기준으로 공격지가 러시아이고 그리고 타겟 지역은 한국이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그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대상 산업군으로 자동차, 화학 소재, 에너지 유틸리티, 오일 가스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좌측에 보시면 이미 선택이 되어 있죠. 이것은 지금 현재 러시아에 기반을 둔 공격 그룹을 확인하고 그들이 어떤 TTPS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이제 선택을 해놓은 거고요. 결과를 보게 되면 현재 러시아 기반으로 솔라윈즈를 공격했던 UNC 2452 그룹과 그 그룹을 흡수한 APT29 코즈비어로 알려져 있는 공격 그룹 그리고 다른 APT28이 해당 산업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공격 그룹이 사용하고 있는 TTPS를 하단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세부적으로 각 공격 그룹이 사용하는 멀웨어 정보, 관련된 공격자 그룹, 타겟팅하고 있는 추가 국가 및 산업군, IOC 정보 등 세부적인 공격자 그룹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타겟 국가를 추가한다면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그 유럽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공장이나 지사에 대한 위협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공격자 그룹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에 중국이나 북한을 추가한다라고 하면 러시아의 공격 그룹 외에 또 다른 공격 그룹들이 어떤 위협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같이 얻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 액셔너블 TI 정보를 우리 조직에 어떻게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입니다. 공격자들은 이런 여러 가지 공격들을 하지만 실제 이 알려진 이 공격들을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느냐라는 게 고민이시겠죠. 이러한 공격 그룹들이 사용하는 TTPS를 확인을 했지만 실제 그 공격들이 우리 조직을 타겟팅해서 들어온다면 우리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보안 솔루션들은 그 공격을 잘 탐지하고 분석해서 차단하고 심을 통해서 얼러팅을 할 수 있을지 검증이 필요하겠죠. FireEye 맨디언트는 전반적인 공격 절차에 해당하는 모든 보안 솔루션을 대상으로 실제 공격을 수행하여 보안 솔루션에서 그러한 공격을 잘 대응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보안 검증 플랫폼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에서 공격자의 실제 공격을 수행하지만 운영상 전혀 피해를 주지 않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공격을 부담 없이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각 보안 솔루션이 해당 공격에 대해서 탐지하고 차단하고 얼러팅 등과 같은 대응한 결과를 마이터택의 TTPS 기반과 보안 솔루션 기반으로 수치화해서 정량적인 레포트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직관적으로 어느 공격 단계에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이 탐지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각 보안 솔루션들 중에 보안 수준이 낮은 어떤 보안 솔루션들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검증 프로세스를 통해서 조직에서 불필요하게 중복된 보안 기능이나 보안성이 부족한 솔루션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새로 할 예정인 보안 솔루션 선택에도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FireEye 맨디언트는 공격자 관점의 대응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해드리고 외부 위협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FireEye 맨디언트가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스 기반의 침해 진단 및 보안 프로그램 진단 컨설팅 서비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침해 진단하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가 발생 내부의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됐는지에 대한 컴프로마이즈 어세스먼트와 같은 추가적인 서비스들을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보안 인력들의 보안 성숙도 그리고 보안 스킬을 늘리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변화 속에서 사이버 시큐리티 뉴노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는 데 맨디언트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액셔너블 TI를 통해서 내부 보안성을 어떻게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액셔너블 TI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이를 이용한 맨디언트 어드밴티지와 보안 검증 플랫폼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FireEye 전문가들이 찾아뵙고 성실하게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 전부가 마감이 되었고요. 되게 유익하고 좋은 시간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준비하였으니 좋게 평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에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진행했던 퀴즈에 대해서 정답과 당첨자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MSV의 M의 약자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였습니다. M은 저희 얘기하는 맨디언트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답변을 달아주신 분은 이상배님, 그리고 두 번째가 영어로 쓰셨습니다. 플래시 MW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느 분인지는 제가 성함은 모르겠고요. 그리고 한승훈님, 그리고 준수.kim, JUNSOO.KIM 이란 아이디를 쓰시는 분, 그리고 이분이 조금 굉장히 인상적으로 써주셨던 김기훈님,
정답을 빨간색으로 예쁘게 써주셔가지고 저희 마케팅 팀에서 이 순위와 상관없이 그냥 따로 선물을 제공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등으로 6번째 등록하신 분이 황형식님 되겠습니다. 6분 이게 당첨이 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퀴즈는 문제가 파이어아이의 스레드 인텔리전스의 서비스명은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이 정답은 맨디언트 어드밴테이지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신 분이 장훈희님, 그리고 김경민님, 정기태님, 그 다음 하신 분이 한승훈님이신데요. 앞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jimmy.choi 진미초이 아이디 쓰시는 분, 마지막으로 ssh 가로 열고 승호정 쓰시는 분입니다. 총 11분을 당첨자로 제가 발표드렸고요. 지금 저희 채팅창에서 저희 파이아이 행사 지원 사무국 이메일 주소가 안내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나갔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저희가 배송지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주소하고 성함하고 전화번호를 남겨주셔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댁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화면을 한번 잠깐만 보시면은 저희가 얼리버드라고 해서 안내 초청 드릴 때 15분 일찍 들어오신 분 15분에 대해서는 노트북 거치대, 그리고 지금 퀴즈로 10명이 되어 있는데 한 분 더 추가되셔서 11분 무선 청소기,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그 QR코드를 드릴 겁니다. 거기다가 전화기를 찍으셔가지고 설문에 응해 주시면은 응하신 분 모두 피자를 선물로 보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준비된 행사하고 과정은 다 끝났고요.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는 온라인 세미나였습니다.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사용한 자료는 별도 설문을 통해 가지고 요청을 주시면은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의 및 요청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또는 뭐 만났을 때 말씀 주시면 적극적으로 서포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파이아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유저 포럼이 있습니다. 그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항상 저희 고객과 고객들의 그 성공과